여기서 싸워서 죽기는 전사 이 시오나 가도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열심히 싸우시다가 돌아가시고 지하철 수안역에 가면 그 지하철역 밑에 그게 역사관이 하나 있죠.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임진왜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게 시작되는데 자 국제적으로 봅시다. 임진왜란 왜 일어났는가? 국제적으로는 명나라가 해상을 봉쇄했다. 자 명나라가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사 시간에 명나라의 성조 영락제라는 황제 때 정화의 원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정화의 원정이라 해가지고 막 그 배를 타고 막 동아시아 쪽으로 쭉 가고 그게 콜럼버스보다 훨씬 많았다고 내가 영상도 보여주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화의 원정 때는 그러니까 해외로 뻗어나갔어. 근데 그리고 나서 영락제 사후에 중국이 문을 틀어 잠굽니다. 가까운 뭐 우리 조선하고야 뭐 이렇게 4대 외교를 했지만 거의 문을 틀어 잠궈서 해상을 봉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하는 거야. 일본도 무역하고 뭐 하는 필요한데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일본이 이제 그 팽창을 해요. 여러분 팽창이라는 거는 국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팽창할 수 있는 거야. 국내 문제가 뭐야? 일본 입장에서 국내 문제는 전국시대였죠. 센코쿠 다이묘 시대, 전국시대였고 그거를 통일하게 되는 게 도요토미잖아. 결국 이제 그 통일하면서 이제 팽창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를 정벌하러 간다. 길을 비켜라. 안 된다 그랬죠. 자, 조선에서는 지금 군력이 엉망이었다. 군대 안 간 사람들이 귀찮아. 또 전쟁을 오랫동안 안 했어. 한 몇백 년 동안 안 했어. 한 200년 동안. 전쟁 안 하니까 진관치제도 무너지고 재선방의 치제도 별로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군대를 똑바로 안 가고 계속 군포 내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내고 군대 안 가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엉망이 돼버렸다. 자, 그런 상황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육군은 연전연패했다. 송상현 장군 열심히 안 싸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싸웠지만 정발 장군도 전사, 송상현도 전사 다 죽고 동네 뚫리니까 쭉 올라가면 돼요. 경상북도 대구 쪽, 상주 쪽 쭉 뚫리니까 그 다음 어디야? 충주, 탄금대, 신립장군이 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물을 뒤에 두고 싸우겠습니다 해서 김하병하고 싸우는데 선택이 잘못됐다 했죠. 주말에 총 쏘는데 우리 말 타고 평지에서 달리면 어떡해. 말이 아무리 잘 달려도 말이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 총알이 날라오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 선조가 믿었던 육군이 신립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바로 또 확 뚫려. 내가 아까 그랬지 재선방향의 문제는 뚫리면 쫙 뚫려버린다고. 그래서 서울까지 뚫려버리게 되고 육군은 연전연패를 해서 결국은 왕이 선조가 도망을 가죠. 근데 그때 광해는 여러분 의병들과 함께 싸웁니다. 선조는 도망가고 자 그런데 수군 우리의 스타 충무공이 등장. 수군은 승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글씨를 막 작게라도 내가 써놨던 게 이게 중요한 게 수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 해상을 통제하는 권한을 장악했다는 거야. 왜? 일본의 계산은 여러분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빨리 그러니까 육지로 빨리 가고 그 다음에 보급 부대가 빨리 서울로 와서 빨리 서울에서 게임을 끝내고 싶었던 거야. 일본의 계산이. 그런데 육지에서는 승해서 올라가는데 일단 1번 서울에 도착했는데 왕이 없네. 원래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거든. 일본 사람들은 왕이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까짓 거 졌으면 항복하는 거지 그냥. 왕이 막 치질하게. 그래 천황이 항복했잖아. 2차 대전 때도 보면. 근데 그런 건데 여기 있잖아. 근데 조선에 왕이 없네. 조선에 왕 어디 갔어요? 올라갔대. 너 올라가. 실제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근데 보급로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야. 왜? 보급로가 배로 가야 빠르거든. 옛날에 육선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배로 가야 빠른데 여기 이순신이 있는 거야. 이순신이. 그래 남해를 장악하지 못하니까 쥐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전라도가 뺏어 먹을 게 많은 땅이잖아. 곡식이 많이 나는 땅. 그런데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남 진주성을 뚫어야 전라도 순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경남 진주에 우리의 유명한 시민 김시민 장군이 계셨습니다. 이 김시민 장군이 버티면 돼요. 그리고 버텨서 진주성 전투 여러분 알잖아. 무슨 개?
강강술래. 적장을 끌어안고 아, 뛰어들었던 논개? 논개. 그런 이제 여기가 여기를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곡창 지역을 지켜낸 거죠. 지켜낸. 그리고 그래서 왜군이 꿈꿨던 수륙, 물과 육지, 수륙 양면 작전이 좌절됩니다. 지연되겠죠. 전쟁에서 속전속결로 빨리 못 끝내고 지연된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세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북한이 빠르게 쳐들어와서 유엔군이 들어오기 전에 게임을 끝내고 싶어 했어. 근데 북한이 사흘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버려. 그 게임을 못 끝낸다. 사흘 동안 서울에서 머물러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3일이 전쟁에서 여러분 3일이 몇 시간입니까? 그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유엔에서는 한국에 파병하겠다. 다 결성.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70시간 동안 정비하고 전열을 갈아넣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최악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도 결국은 좌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조직돼요? 의병이 조직되죠. 의병이 조직되고 농민만 싸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살인들 등장하고 승려들, 전직 관리들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여러분 그 제일 위에 놈들이 항상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정말 나라를 개판해 놓고 75년권 강화도 휙 가버렸잖아. 백성도 열심히 싸웠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에서는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정말 일반 백성, 이름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결국은 의병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 일본이 실제로 이 의병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의병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거든. 그 다음에 근데 일본이 평양까지 갔다. 그리고 더 의주까지 가는데 드디어 명나라가 도와주러 옵니다. 이걸 조명연합군이라고 부르는데 도와주러 와서 명나라가 이깁니다. 이겨서 밀어붙여요. 다시 평양을 탈환합니다. 탈환했는데 명이 한번 집니다. 일본한테. 지고 나니까 명도 이제 쉽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과 일본 사이에서 협상이 맺어집니다. 그게 휴전협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명나라한테. 뭐 명나라의 공주를 바쳐라든가 명나라 뭐 누가 와서 인사하든가 명나라 입장에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일본이 막 요구하니까 화가 나서 결국은 이게 휴전협정이 결렬됩니다. 그러면 결렬되기 전에 휴전협정 할 때 일본 놈들은 어디가 다시 일본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산이나 우리 여기 창원 쪽 있잖아요. 남해안 쪽에 외성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있다가 다시 싸우니까 다시 싸우는 게 정유재랑 다시 싸웠다는 거야. 다시 싸울 때 이제 오는 건데 문제는 선조입니다. 항상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도자가 똑바로 잘해야 되는데 선조가 이 과정에서 이순신을 잘랐거든요. 이순신은 감옥도 가고 고문도 받고 막 백의종군이라고 그랬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별 4개짜리가 있잖아. 이등병이 된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면서 그 수군은 이제 원균한테 맡겼죠. 원균. 결국 조선의 배들이 대패합니다. 이순신 없을 때 조선의 배들이 수군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은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근데 그때 왕옆에 그래도 하나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서해 유성룡 선생입니다. 나중에 징비록이라는 책을 쓰셨던 유성룡입니다. 유성룡이 지금 유명한 안동에 가면 병산서원, 최근에 병산서원에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그 못을 박아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에 못을 박았다고 그 난리가 났습니다. 막 징계받고 난리가 났는 그런 일이 그 병산서원 저도 가봤는데 되게 예쁩니다. 거기 너무 그 앞에 그 병산서원 누각이 있어. 만대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거기 딱 앉으면 진짜 시가 한 편 나올 것 같아. 너무 앞에 이게 하회잖아. 하회 마을 뜻이 뭐냐면 강이 이렇게 삥 둘러간다고 하회 마을입니다. 강 하자에 돈다. 우리 회전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삥 마을 돌아가는데 너무 예뻐요. 그게 보인다고 병산서원이 딱 앉으면. 기가 막힌 경치를 갖고 있는 데다. 그러니까 그 유성룡 선생을 모시고 있는 서원인데 그 유성룡이 왕한테 제안하는 거죠. 그 이순신을 다시 끌어와야 된다. 다시 끌어와야 된다.
그 왕은 사실 이순신 싫어했어. 왜 그런 백의종을 싫어했냐면 왕이 말을 하는데 이순신이 안 듣는 거야. 왜 이순신은 왕의 말을 안 듣는가? 그래 하면 다 죽거나 잘 안 된다고 이순신이 생각했는데 왕은 어명을 어겼다. 그래 안 되죠. 마치 지금 그런 겁니다. 야, 공수처에서 나 잡으러 오면 다 막아! 다 막아 무조건! 대통령의 명예. 어제 충돌이 안 일어났죠. 그 이유가 경호처에서 안 잡고. 넌 그래 말해. 난 안 잡고. 어제는 충돌이 전혀 없이 체포가 됐죠. 그런 거. 그래서 결국은 선조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싫어했지만 유성룡이 하도 이제 얘기하고 또 나라 자체가 지금 이제 또 망하게 생겼잖아요. 막 원균이 잘해가지고 조선 수군이 잘했으면 이순신이 안 가도 됐는데 조선 수군이 좀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엉망이 됐고 배가 별로 안 남았어. 그 상황에서 이순신이 간 겁니다. 그 이순신이 가니까 배가 별로 없네. 몇 대 있어? 12대밖에 없네. 12척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조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래 이순신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여러분 내가 이순신이면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냥 가도 질 수도 있는데 배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순신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했던 것 같아. 그 이순신이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그러잖아. 살고자 하면 뭐 한다고?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하면서 12척의 배로 드디어 이제 명량해전 영화에도 나오죠. 명량대첩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 울돌목이 바로 진도 앞바다에 굉장히 물살이 센 세월호 가라앉은 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배도 지금 현대 배들도 가기 힘든 거기를 일본 배들을 끌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나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쉽지 않은 거야. 우리가 아무리 물살을 알고 어떤 걸 안다 하더라도 우리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 수담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일본 배를 끌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물론 내가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여기 뭐 한산도 대첩 같은 경우는 요때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한산도 대첩이 유명한 이제 그 임진왜란 대첩인데 요거는 임진왜란 초기에 있었고 그다음 부산포 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의 날 10월 1일 부산포 대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잘 안 알려졌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량에서 드디어 이제 일본 배들을 다 침몰시키죠. 그게 이제 우리의 배들의 우수성도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도 있고 또 이순신이 계속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거는 배 12척 대 수백 척의 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등장하죠.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이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우리가 일본은 다 죽을 것이다. 질 것이다. 그때 이순신이 그 최민식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아들이 묻거든.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대장선 배 12척 중에 대장선 혼자 나가죠. 혼자 막 나가니까 그 옆에 부하 장수 있잖아. 중간 장수들 쫄아가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안 나가고 이제 대장선이 쫙 나가가지고 일본 배들이 이순신밖에 안 나오니까 잘됐다. 잡으러 오자. 이순신의 위력을 안단 말이야. 한산도 대첩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일본은 쫄아 있었는데 이순신 배가 혼자밖에 안 나오니까 다 덤빈 거죠. 다 덤벼가 있고 이제 붙는 거죠. 배끼리 부딪히는 건데 이렇게. 배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를 막 건너와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려고 일본 배가 이제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때 이순신이 발표하라 하죠. 뭡니까? 거의 자폭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빡 싸우고 이때 다 붙었을 때 빵 싸우고. 근데 그때 일본 배들이 다 부서져서 가라앉는데 이순신 대장선만 살아남죠. 그게 우리 배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거북선이 아니라 판옥선. 판옥선은 그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는 바닥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본 배는 가기에 좋아요. 싹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 배는 턴하고 이런 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조선의 배들은 판옥선은 속도는 빨리 안 나지만 턴하기 좋아. 또 하나 판옥선은 못을 안 씁니다. 끼워서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한데 이게 못은 조금만 충격을 가면 뒤틀려 버리는데 판옥선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끼우고 거기에 악교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탁 붙여놨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배도 일본 배보다 훨씬 컸고 그래서
그 대장성에 살아남았고 그것을 본 나머지 11척의 배들이 어떻게 했다? 용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배는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은 노졌죠. 근데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그 노젓는 사람들의 손이 노가 거의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 피가 난다는 거는 이게 내가 땡기기 엄청 힘들거든. 근데 지금 돌아야 될 때 안 돌면 위에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앞에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을 이끄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때 처절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 도요토미가 죽었다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이제 도요토미 죽었으니까 다음 일본의 어떤 그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 장수들이 싸우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돌아가는데 이순신이 끝까지 막네. 그냥 놔두면 되겠구만. 이순신이 끝까지 한눈 살 보내지 마라 이러니까 끝까지 싸운 거죠. 거기서 노량해전,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일본의 배들도 침몰시키지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전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순신을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이순신에 관한 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순신 본인이 쓴 난중일기가 남아있죠. 그 다음에 유성룡이 쓴 징비록, 다시 한번 이런 안타까운 일 겪으면 안 되겠다라고 쓴 하나의 교훈 같은 거죠. 징비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옛날. 그래서 내가 아마 근현대사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이순신을 뒤에 저 일본의 해군들이 이순신을 연구한다고. 영국의 넬슨 장군보다도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만큼.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일본한테 배워야 될 자세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당했던 거나 자기들이 안 좋았던 일은 교훈을 삼아서 반드시 다음에는 똑같은 걸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일본이 가장 잘하는 면이 그런 거죠. 우리는 계속 안 돼. 우리는 슬퍼. 세월호가 나도 이태원이 나고 그리고 또 항공기 참사가 나고 다 우리는 보면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슬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군사 체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앙군이 5위에서 5군령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라는 게 생겼고 뭐 이런 게 생겼다. 그렇다고 아시면 됩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지방에는 소고군, 양반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지방 군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양반들은 군대 안 왔다. 군사 체제가 변화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보세요. 자, 쉬었다가 오늘 조금 더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가. 요거 할까? 아니 왜